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설화에 보면은요, 효자, 효녀, 연려 등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효자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는요, 최루백 효자 비각이 있습니다. 이 비각은 조선 숙종 때의 최루백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봉담읍 수르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묘소와 비각이 있는 분천리 일대는 당시 최루백에게 하사했던 땅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 일대에는 지극한 효자였던 최루백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 때 수원의 한 고을에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고려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최루백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최루백의 아버지는 최상저라는 사람이고요. 호장 자리에 있습니다. 이 호장이라는 것은 그곳 향리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하는군요. 호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품이 어질고 또 활 쏘기를 좋아해서 시간 나면은 사냥을 나가곤 했는데 하루는 최상저가 평소처럼 활과 화살을 챙겨서 산으로 갔습니다. 날이 좋으면은 노루는 물론이고 운이 좋으면 물가를 거니는 멧돼지도 몇 마리도 잡아오곤 했었죠. 그런데 산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을 때 그만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상저는 활 시위도 당겨보기 전에 호랑이의 발톱에 깊은 상처를 입고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루백이 서당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최루백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저는 글 공부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가 가시는 길도 못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당장 원수를 갚으러 산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백아, 너의 효심은 갸륵하지만은 15세의 어린 나이로 호랑이와 대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너무 무모하구나. 남편에 이어서 아들까지 잃고 싶지는 않다 라면서 루백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은 결심을 한 최루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루백은 도끼 한 자루만 들고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깊은 산 속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버지를 잡아먹고 배가 부른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최루백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감히 하늘과 같은 나의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나도 너를 잡아먹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납던 호랑이는 최루백의 기백에 질려서 꼬리를 내리고는 사죄하듯이 배를 깔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최루백은 도끼로 호랑이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배를 갈라서 아버지의 유골과 살을 수습하여 홍법산 서쪽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루백은 아버지 묘소 옆에 거적으로 집을 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묘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되어 가던 날 최루백은 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리고 따스한 햇볕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씨를 읊는 것이었습니다. 수풀을 헤쳐가며 효자의 염하게 찾아오니 천륜의 정 깊거니와 눈물 또한 무궁하도다. 흙을 자다 날마다 무덤 쌓아 올리니 청풍명호를 벗 삼았구나. 부모 생전 봉양터니 죽은 뒤에 묘 지키니 효도의 시종이 없다고 그 누가 일렀던고. 그리고는 다시 말하기를 이제는 그만 내 곁을 지키고 너의 길을 가거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최루백은 깊은 눈물을 흘렸고 이후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남은 정성을 모두 어머니께 쏟았다고 합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효자 최루백의 효성은요, 고려사를 비롯해서 세종실록 지리지, 삼강행실도, 동국여지 승람 등의 여러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최루백을 보고 동방의 유종이라 칭했고 정조는 최루백이 태어난 마을을
효자동이라 이름 짓고 그의 자손들의 부역을 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와 이야기로 전해지는 최루백의 효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를 다하는 자, 후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군요.